네, 2020년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치르시느라고 이제 수고하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최선을 다한 그 자체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는 시험까지 연기되고 또 공부 여건 환경도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레이스를 펼쳤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훌륭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언법은 어찌됐건 이제 7급 국가직, 그리고 이제 9급 국가직에 이제 두 번만 이제 있는 거고, 뭐 지방직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선거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직선언법에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급 시험과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좀 난도는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예년 그런 수준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조문 문제는 이제 기출됐던 거. 지금도 이제 선거행정직이 이제 수년 이렇게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웬만한 이제 조문들은 한 번씩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출제 안 된 조문도 있지만, 역시 이제 기출됐던 조문 중에서 역시 되풀이 반복되더라. 이걸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하면 이제 분명히 이제 까다롭고 끝까지 조문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과목의 특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조문 이제 뭐 숫자 또 약간 이제 표현을 가지고 이제 뭐 장난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적응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 이제 과목의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이제 깐깐한 문제는 없었고, 이제 판례를 가지고 약간 이제 좀 함정성 이런 그런 이제 지문들이 있었고요. 또 조문도 이제 한두 개 정도 좀 까다로운 게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이 선거법 스타일대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분이라면 무난하게 이제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른 과목, 다른 직렬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선거행정직 사람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필수 과목이 이제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유리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이제 평균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했다는 전제하에서 공직선거법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내년도 이제 이후의 시험들도 이제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은 이제 출제되는 스타일 방식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이제 조문 문제 위주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이제 몇 개 이제 섞여서 나오는 정도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늘 조문을 읽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험 대책도 역시 크게 다르진 않다. 내년도는 이제 문제 수가 좀 늘어나죠, 당연히. 전공 과목은.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7급은 그러니까 9급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도는 높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 행사 보장 등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이제 아주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3번 지문에 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 이제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고용 중에 청구할 수 없으나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뭐 청구할 수 있다. 자, 사전 투표 기간도 똑같이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죠. 뭐 사전 투표는 투표가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선거 관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이제, 이거는 약간은 이제 좀, 정교하게. 근데, 관련 위원회 이제 이 문제는 보통 한 문제 정도씩은 이렇게 늘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1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하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책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또 제작 기술상의 균형 유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를 공표해야 한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하는 게 아니죠. 방송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기사, 이건 이제 뭐 언론중재위원회고,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맞는 거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내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3년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임기 만료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 운영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비 후보자 이제 등록 그래서 이제 신청일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마다 이제 임기 만료한 선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이제 일이 다른데 이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이게 틀린 거예요. 뒷부분 이제 30일까지 이건 이제 맞는데 그래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제 전일부터가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문의 개재명령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정정보도문 개재명령도 할 수 있죠. 없다 그래서 이제 또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거 이제 또 늘 자주 나오죠. 여기도 이제 이미 자주 출제됐던 파트예요. 3번 보면 이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5개월까지 그랬는데 이제 선거일 전 1년. 그래서 이제 1년까지 이제 확정을 해야 되죠. 이게 15개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이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일종 홍보물을 1회 하나에 발송하는 방법, 또 정당이 합동연설에 합동토론을 옥내 및 5개에서 그런데 자, 옥내에서 이제 개최하는 건 가능해요. 5개에서는 안 되죠. 옥내에서는 이제 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맞죠? 옳은 질문. 그 다음에 3번 모든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 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당의 선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모든 정당 아니죠? 정치자금법상 이제 국고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고보조금 지급받는 그 정당이어야 돼. 모든 정당이 아니고. 자, 역시 나온 적 있는 거고요. 4번 사립초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정당에 역시 당원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또 이제 당내 경선 선거인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그 판례 부분에 여기 이제 봤던 판례예요, 이것도. 그리고 혹시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거 있어요. 또 우리 이제 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판례라든가 이제 법률이 또 논리적 체계적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리걸 마인드가 이제 또 반영이 돼야 또 발휘가 돼야지 이제 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번에 보면 이제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거. 이거 이제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이거 포함돼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다 같은 판례에서 언급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것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 사무 관리 집행상 하자가 따로 있을 때 이것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들어가요. 또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서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데 이 경우도 이제 해당되고.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이 이제 정답인데 선거 선거 관련해 직원들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등 제출서 기재사항과 증명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당선인의 체납 사실의 누락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이제 이게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고 이건 보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 제출서 기재사항, 또 증명 서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체납 사실의 누락을 좀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사정은 이게 이제 위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후보자 등록 후 등록 무효가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기억번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무효 사유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에 관한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됐대. 이건 등록 무효 사유가 아니에요. 뭐 전과 기록이라든가 막 체납 사실이라든가 재산 등록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어떤 사항들을 빠뜨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효가 되는데 이거 최종 학력 증명서 제출하지 아니한 거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득번 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법하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거. 이것도 무효 사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단체장 선거에서 당의 지방의원은 직을 가지고 입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을번. 그래서 기억 리을번이 이제 무효 사유.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때 등록 무효 사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 자, 선거범죄 이제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선거범죄가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자, 당내 경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이게 틀린 거죠. 그 해당 선거에 그래서 이제 직접 관련된 해당 선거의 투표일이지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나머지 뭐 이제 뭐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 선거인 명부에 대한 것도 이제 기본 문제로 이제 뭐 곧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역시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4번 보세요. 구시군장은 비례대표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아니에요. 이런 이제 명부가 필요한 건 그래서 뭐 사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제 뭐 사전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한다든가. 근데 비례대표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자기 이제 정해진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비례대표가 여기 빠져야 되는 거죠. 그 후보자별로 한 통씩 뭐 24시간에 후보자별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출됐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봅니다. 예비 후보자 이제 공약집 또 정책 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3번 지문 보세요. 정책 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 게재할 수 없다는데, 정책 공약집에는 이런 이제 후보자 기호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도 게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역시 뭐 다른 부분들 뭐 이제 어렵지 않고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조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좀 약간 좀 장난친 좀 함정성.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좀 실수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4번 너무나 이거 이제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판례가 바뀌어서 이건 출제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데 정답이야, 다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데 시도지사 이게 이제 선거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거운동 관련한 확성기 장치 등에 대한 소음 제한 기준을 두지 않은 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설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틀리게 할까? 근데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은 워낙 정교하게 이제 체크하고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구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문은 이제 원래 많이 나오는데 판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걸 간과해서 놓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번, 2번 뭐 어렵지 않은데 3번 지문에서 약간 이제 좀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외국인. 여러분 외국인은 원래 선거운동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외가 뭐죠? 배우자인 경우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배우자인 경우만 예외 인정돼요. 배우자인 경우.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그 선거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 선거권 없고 지방선거권이 있어도 선거운동 못하고 배우자일 때만 된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제 3번은. 아시겠죠? 조금 이제 뭐 좋은 문제 같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좀 이건 의도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개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제 뭐 쉽게 선거법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4번에 보면 선거사무장의 선거 문제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사무장, 또 직계 존비속, 뭐 선거인 본인도 그렇고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면 그게 뭐예요? 재선거죠, 재선거. 보궐선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예요. 보궐선거, 재선거 개념은 아주 이제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봅니다. 선거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2번 질문을 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보전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 보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그 휴대전화 통화료, 정보 이용 제공료 이런 건 보전 안 되는 건데, 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제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에서 이제 후보자가 이런 부당한 통화료, 이런 것들은 이제 보전 되는 이제 비용입니다. 요게 이제 틀렸고, 나머지는 또 이제 맞습니다. 근데 선거 비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빈출되는 쟁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이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기획한 재외선거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기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원에 신고한 후 선거에 해당 선거관리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선거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할 수 없고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주민등록도 없고 재선거의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이런 선거를 하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관할 뭐 지역구 선거 관련해서 이 부분도 틀린 거예요. 중앙선거 관련에다가 이제 재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선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이제 재선관위원 될 수 없어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상의 이제 공무원은 명시적으로 이제 금지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의 당원이 이제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안 되고 공무원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성명, 여권 번호 등을 적고 여권 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간에 재투표 관리관이 공간 서류 사본을 덧붙여야 된다 그랬는데, 자, 성명이나 여권 번호는 이제 적는 거 맞는데 여권 사본 또 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뭐 공간 재투표 관리관의 공간 서류 사본 덧붙여야 된다. 이런 뒷부분의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제 성명, 뭐 여권 번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거죠. 자, 사전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거소 투표자와 선상 투표자를 포함한 선거에는 누구든지 사전 투표 기간 중에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이거 또 기출된 적이 있어요. 거소 투표자, 선상 투표자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선거에는 누구든지 이제 사전 투표 기간 중에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죠.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소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전형적인 이제 법조문. 2번 지금 보세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 신고는 등기 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 요금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자, 우편 요금은 국가나 해당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기본 해독수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자, 재외선거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4번 지금 보세요. 역시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재투표 효력과 관련하여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여러분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최초의 재투표만을 유효로 한다. 야, 이거 둘 다 무효입니다. 둘 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머지 그 조문들 다 나올 만한 수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17번 봅니다.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의 단체장이 그랬는데, 자, 이게 틀린 거예요. 단체장이 선거를 연기하는. 관할 선거관련의 위원장이 이제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선거를 연기해야 돼요. 이건 이제 단체장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고, 그 나머지 내용 역시 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기타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여기도 보시면 2번 질문을 보세요. 시도지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5천만 원 기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시도지사가 출마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제 이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주장했지만 이걸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하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역시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들 역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고요. 어렵지 않은 수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보세요. 선거와 이제 관련 있는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지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 방문 판매를 포함한, 그래, 방문 판매는 안 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당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며 당원이 아닌 자는 초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당원이 아닌 자라도 그래서 이제 초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회통념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제 그 내빈들 초청하는 거 이거 이제 가능합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정당 선거 기간 중에는 당원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입당 원서는 배부할 수 있다. 자, 입당 원서 배부하는 것도 안 돼요. 선거 기간 중에는 당원 모집, 입당 원서.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운동에 또 매개가 되고 또 부정선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뭐 창당대회라든가 이제 개편대, 이런 시도당 이제 창당 개편대 때는 최소한의 이제 인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이 있긴 있어요. 자, 4번이 그래서 옳은 질문이에요. 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정강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 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의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 연설을 하는 때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 연설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투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3번 지금 보면 구시군 선거 관련해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구마다 투표 관리관 한 명을 두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 관리로 위촉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틀린 거죠. 공무원 또 이제 보통 이제 교직원, 교직원이 이제 공무원, 국립학교 교직원이야 이제 뭐 공무원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아니잖아요. 교직원도 이제 위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는 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1번이나 2번 지문 다 나왔던 것이고요. 뭐 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형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이 하이라이트고 선거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판례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 이제 판례를 가지고 뭐 살짝 함정성 이런 지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직선거법을 공부한다는 건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조문도 보고 판례도 보고 각 선거마다 구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선거행정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소험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확실하게 틀린 것들 소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소 헷갈리는 것들은 선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대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더라도 뭐 조문 문제 좀 더 이제 늘어나는 거고, 판례가 이제 뭐 한두 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결국 이제 조문을 가지고 조금 이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뭐 C급 조문 정도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이제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계속 조문을 쭉 때로는 이제 소설처럼 읽고 때로는 챕터별로 읽고 또 이제 또 선별적으로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문에서는 어떻게 나와도 내가 이제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익숙해져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내년을 대비하는 이런 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기출문제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문 직접 의문 나는 조문을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혹시 이번 시험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후에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